학력평가 해설 강의 41번,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과 42번의 경우 문제 유형은 장문입니다. 장문. 그런데 장문 문제가 41번, 42번에 나오는 것도 있고 43번부터 45번에 나오는 장문도 있어요. 우리 43번부터 45번 같은 경우는 지문의 길이가 조금 더 긴 대신 문제의 난이도는 더 쉽고요. 지금 나오는 장문의 경우에는 길이는 조금 짧지만 난이도가 43, 45번에 비해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1번에서는 윗글에 제목을 묻고 있고 그리고 42번에서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즉 글의 흐름과 글의 주제를 둘 다 파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지문을 읽어볼게요. Norms are everywhere, defining what is normal and guiding our interpretations of social life at every turn. 자, 이 글의 소재가 사회규범이라는 것, 이게 토픽이 된다는 것을 이 첫 번째 문장으로부터 알 수 있겠죠. 사회규범은 모든 곳에 있고 무엇이 정상적인 것인지 정의 내려주고 또 우리의 social life, 사회적인 삶을 이해하는데 가이드를 준대요. As a simple example 하면서 예시가 나오죠. 우리 예시가 나올 때 물론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표현이 자주 쓰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as a simple example 이런 식으로도 예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There is a norm in Anglo society. Anglo society는 영어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To say thank you to strangers who have just done something to help, such as open a door for you, point out that you've just dropped something, or give you directions. 자, 영어권에서는 thank you, 고맙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언제 하냐면, 누구에게 하냐면 strangers who have just done something to help. 무언가 도움을 준 stranger, 낯선 사람에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A 하고 밑줄 help가 쳐져 있는데 만약 이 help가 문맥상 적절하기 위해서는 이 뒤에 such as 하면서 나온 행동들의 예시가 도움이 되는 일들이어야겠지. 근데 such as 다음에 당신을 위해 문을 잡아주거나 혹은 방금 뭐 떨어뜨렸어요 라고 얘기해주거나 혹은 길을 알려주거나 이런 행동들은 다 도움을 주는 행동이죠. 그래서 42번의 A는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법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면 이때 strangers는 strangers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는 사람이냐 라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지금 관계대명사 who로 시작하는 관계절이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re is no law that forces you to say thank you. 자, norm, 얘들아 사회규범이라는 것은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에게 thank you를 말하도록 강요하는 법은 없어요. But if people don't say thank you in these cases, 하지만 이런 경우에 만약 사람들이 thank you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it is marked. 이때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 mark의 의미는 눈에 띈다, 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사회규범은 모든 곳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take for granted,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규범이니까요. People expect that you will say it. 사람들은 당신이 그걸 말할 거라고 생각해요. You become responsible. 그래서 당신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반드시 그걸 말해야만 하게 되는 거죠. Failing to say it will be both surprising and worthy of criticism. 자, 앞에서 People expect that you will say it, you become responsible 이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죠? 지금 be both surprising and worthy of criticism.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또 비판을 받을 만하게 만들려면 그 thank you라는 말을 안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be도 자연스럽고
Not knowing the norms of another community is the central problem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지금 이 앞에서는 사회 규범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회 규범에 따르지 않는 것이 한 사회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얘기였고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글의 내용이 조금 변화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이 표현이 나옵니다. cross-cultural communication이라는 표현, 국가 간의, 문화 간의 의사소통이라는 표현이죠. cross-cultural이니까. 그래서 다른 공동체의 사회 규범을 모르는 것은 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명사 주어가 나왔죠. 자, 이것이 과연 central problem, 아주 주된 문제가 될까요? 문화 간 소통에?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죠. 일단은 그럼 세모를 쳐보고 이 C에 대한 근거를 찾아봅시다. To continue the thank you example, 계속해서 thank you를 예시로 들면 even though another culture may have an expression that appears translatable, we don't. There may be similar norms for its usage, for example, such that you should say thank you only when the cost someone has caused is considerable. 자, 굉장히 긴 문장이 나와서 차근차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en though, 비록 another culture may have an expression that appears translatable, may don't. 다른 문화권에서 thank you를 번역할 수 있는 thank you에 그러니까 상응하는 표현이 있을지라도 혹은 있지 않더라도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There may be similar norms for its usage. 그것의 사용에 대한 비슷한 사회 규범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당신은 누군가가 그때 당신에게 도움을 줬을 때 발생한 비용이 considerable이라는 단어, 상당한이라는 뜻의 단어죠. 꼭 알아두세요. considerable이라는 단어. 상당할 때에만 thank you를 말해야 한다라는 규범이 과연 similar한 규범일까? 앞에서 말한 예시랑. 자, 앞에서 말한 예시에서 우리가 도움이라고 받았던 거는 여기 나오는 이것들 있죠? 문 잡아주기라든지 당신 뭐 떨어뜨렸어요? 얘기해준다든지 길 알려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the cost someone has caused is considerable 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규범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D가 됩니다. 그래서 in such a case, 그런 경우에 it would sound ridiculous, unexpected, surprising, and worthy of criticism if you were to thank someone for something so minor as holding a door open for you. 자, 그래서 문 열어주기, 문 잡아주기처럼 아주 사소한 도움을 줬을 때 Thank you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당황스럽고 기대하지 않았고 놀라운 그리고 비난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행동이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central problem이 되겠죠. 그래서 C와 E도 문맥상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2번은 해결했는데 41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의 주제를 알아야죠. 일단 글의 소재 자체는 norms, 사회 규범이었고 주제라는 것은 이 소재가 어떤 식으로 이 글에서 풀어 써져 있냐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 이 글에서는 norm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social life, 이 사람의 사회적인 삶을 결정하는지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한 게 cross-cultural communication이죠. 이 두 측면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걸 제목으로 선택하면 되는데 그게 몇 번? 그렇죠. 1번 Norms for Social Life and Cultural Communication이 되는 거죠. 41번, 42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